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왈칵입니다. 꾸준히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 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자분 모셔볼게요. 사연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 독일인 레아라고 합니다. 레아님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려고 왈칵에 방문해 주셨나요? 전 대학생 때 한국에 교환 학생으로 간 이후로 한국의 매력에 푹 빠져서 현재는 한국으로 아예 와서 자리 잡고 살고 있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으로 넘어갈 때 같이 살고 있던 할머니께서 엄청나게 뜯어 말리셨는데요. 하지만 한국의 할머니가 저를 데려오려고 방문했는데 그때 할머니의 마음이 180도 바뀌게 되었답니다. 전 오늘 이것과 관련된 일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레아님의 할머니께서 왜 한국살이를 반대하셨고 한국 방문 후 할머니의 마음이 왜 바뀌게 된 것일까요? 지금부터 레아님의 사연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우리 가족은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할머니, 부모님, 그리고 제 동생들 2명까지 함께 사는 엄청난 대가족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평범한 교육을 받고 평범한 대학에 들어가며 그렇게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답니다. 저는 여학생들이 잘 가지 않는 중공업 기술과 관련된 학과에 들어갔어요. 여자치고는 제가 평소 정말 씩씩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대담하고 털털하며 남자들이 다루는 기계와 기술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학교에 입학하고 운이 좋아 대학교에서 주최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제가 뽑혀서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중공업 쪽으로도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그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과 학과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저는 1년간의 교환학생 생활을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간 있다가 다시 돌아가려 할 때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것은 바로 제가 1년 동안 살면서 한국과 한국인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독일과 다르게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한 것이 저에게 큰 매력으로 느껴졌습니다. 계절마다 제철 음식도 달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즐기는 음식이 달라지며 봄에는 벚꽃 놀이, 여름에는 동해바다 해수욕, 가을에는 단풍 구경 및 등산 동호회에 참여하여 등산을 하며 즐기고 겨울에는 눈사람도 친구들과 만들고 설산을 구경하며 즐겼습니다. 봄에 교환학생을 가서 1년 동안 사계절을 다 거치고 나니 이곳의 사계절을 계속해서 즐기고 느껴보고 싶다는 제 마음의 소리를 들었답니다. 저를 매료시켰던 한국의 매력은 계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답답한 독일 공무원들과는 다르게 똑똑하고 빠른 업무 처리를 하는 은행 직원들, 관공서 사람들이 너무도 멋지게 느껴지고 동네 병원, 마트 등 다양한 편의 시설과 의료시설이 구역마다 있는 것이 얼마나 편리하던지요. 야간과 새벽에 배달이 되는 그런 배달 문화도 너무 좋았어요. 저는 한국에서 먹는 배달 음식인 국물 닭발과 짬뽕을 특히나 좋아했거든요. 보통의 서양 사람들보다 매운맛을 좋아했던 저에게 닭발은 진짜 신이 내려준 최고의 음식과 같았습니다. 공부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다가 국물 닭발에 소주 한잔 하게 되면 모든 잡생각이 땀으로 배출되는 느낌을 받았죠. 게다가 닭발의 콜라겐은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짬뽕 중에서는 전 특히 해물이 가득가득 들어간 짬뽕을 좋아했어요. 한국의 면은 오동통하고 쫄깃한 것이 입맛을 돋우기에 충분했고 해장을 위해 매콤한 짬뽕 국물을 원샷을 할 때면 세계의 그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느낌을 받았답니다. 또한 저는 한국 가요도 엄청 좋아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젊은 애니깐 아이돌 노래를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할 텐데 저는 옛날 한국 대중가요 가수들과 그들의 노래들을 좋아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바로 음악 프로그램에서 전인권 씨와 양희은 씨가 부른 상록수였거든요. 그 노래를 계속 들으면서 공부를 해서 전액 장학금을 받기도 했답니다. 저의 한국 사랑은 정말 남달랐던 거죠. 여기서 산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한국에 반할 수 있는지 저 또한 신기하더군요. 아무튼 저는 독일로 다시 돌아간 후에 한국으로 아예 가서 살 계획을 세웠답니다. 독일에서 다니던 학교를 자퇴해서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시 다닐 생각까지 하면서요. 모든 계획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과 한국인의 성향이 레아님의 성향과 아주 잘 맞았나 보네요. 참 다행입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님과 할아버지는 제가 한국에서 혼자 살 것에 대해서 별다른 반대나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곳에서 좋아하는 공부와 일을 하면서 살 텐데 어떻게 맞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친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만큼은 평소에 굉장히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마인드를 지니고 계셨어요. 대한민국, 거기 아직 휴전국이잖니. 위험하잖니.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살아라. 왜 잘 다니는 학교 그만두고 위험한 국가에서 살려고 하는 것이냐. 라고 할머니는 대노하시면서 저의 한국행을 막으셨답니다. 저는 한국은 할머니가 생각하는 그런 위험한 나라가 아니고 오히려 치안이 잘 되어 있어서 유럽보다 안전하다라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할머니는 저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뒤늦게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얘기였는데 할머니는 동독, 서독이 휴전국가일 때 그 어수선하던 분위기를 직접 겪으셨어서 한반도도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져 있으니깐 아무래도 어수선하고 위험한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저는 할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한국행을 선택했답니다. 한국에서 새롭게 공부하여 대학에 입학했고 저는 너무 만족스러운 한국 생활을 2년이나 했답니다. 베를린에 계신 할머니께서는 그때까지도 저를 베를린으로 다시 오게 만들려고 메신저나 전화로 몇 번이고 저를 회유했답니다. 회유가 먹히지 않자 할머니는 저를 잡아서 끌고 올 생각으로 어머니와 함께 한국으로 넘어오신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한국에 오고 나서 드디어 깨달은 것입니다. 막상 와보니 휴전국의 위태하고 불안한 나라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할머니는 한국의 이곳저곳을 여행하면서 즐겁게 즐기셨어요. 그리고 어머니와 저와 명동 가서 곰탕 국밥을 드셨는데 그것이 또 입에 얼마나 맞았던지 곰탕 2그릇을 드시는 게 아니겠어요. 손녀를 강제로 독일로 데려가려고 먼 곳을 왔는데 오히려 자신이 한국의 음식과 놀랍게 발전되어 있는 한국 물물에 빠져든 것입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곰탕을 배부르게 드시고 나서 가게를 나오던 순간 눈이 침침하니 앞이 잘 안 보이는구나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더군요. 할머니는 전부터 이런 증세를 조금씩 보였었거든요. 앞이 캄캄해지더니 일시에 다시 회복된다고요. 우리는 그것이 그냥 단순히 나이가 들어 노화의 일종이라고만 생각했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내가 안경 하나 맞춰줄게 가자. 이렇게 말하면서 한국의 안경점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안경점의 전문 안경사님은 할머니의 눈을 가만히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곰탕집 앞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듣고 나자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할머니에게 안경사님은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솔직하게 평소 있던 눈이 침침했던 일들이나 앞이 캄캄해지더니 갑자기 다시 회복되고 도로가 자선이 2줄로 보이고 사물이 겹쳐 보이기도 했다라는 증상들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안경사님은 우리에게 빨리 할머니를 데리고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할머니의 증상들이 초기 뇌졸중의 증상과 비슷하다고요. 어머니와 저는 너무 놀라서 안경사님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었습니다. 시야 일부가 어두워지고 회복되는 현상은 일과성 흑암시이며 물체가 겹쳐서 한 개가 아닌 2개로 보이는 현상은 복시라는 것이라고요. 이 2 증상은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며 할머니의 왼쪽 눈이 조금 처져 있는 것도 아마 3번 뇌신경이 부분 마비가 되어서 눈꺼풀이 처지는 안검하수의 증상이 나타난 것 같다고요. 우리는 처음 의사도 아닌 안경사님의 말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증상에 대해 구체적이고 자세히 알고 있어서 우리는 할머니를 데리고 한국 대학병원으로 향했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진짜로 할머니가 뇌졸중 초기라고 병원 의사는 진단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바로 할머니는 한국 병원이 입원하게 되었고 평소 할머니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수술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았답니다. 심각해지기 전에 수술을 한 덕분에 할머니의 병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나을 수 있었답니다. 할머니는 한국은 평범한 안경집 사장님도 똑똑하구나 라면서 휴전국이라도 확실히 다르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참에 대학도 한국에서 졸업하고 거기서 자유롭게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할머니는 베를린으로 돌아가셨답니다. 그때 할머니가 한국으로 저를 강제로 데리러 오려고 오지 않았다면
뇌졸중이 얼마나 증상이 심해졌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답니다. 한국 안경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한국에 살고 계신 독일인 레아님의 감동 사연 잘 들었습니다. 레아님 말씀대로 할머니께서 한국에 오지 않으셨다면 어떠한 위험에 처하셨을지 모르겠네요. 한국을 사랑한 레아님의 은덕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레아님, 앞으로의 한국 생활도 항상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 감동 사연 채널 왈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